일단 끝내기 3강 제 3장의 취소송 이외 항고송과 그 다음에 당사자송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송 이외 항고송이 이제 무효 등 확인송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 있죠. 요 두 가지는 이제 취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취소송과 다른 점. 조문에서 이제 35제 여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확인에 이게 필요 여부 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송의 경우에 다른 점. 38조에 이제 1항에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되지 않는 규정들. 그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2항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갖다 쓰고 있는데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되지 않는 규정들. 그걸 제가 제 기본서에 두 문자로 취소과 다른 점 이렇게 묵차로 두 문자로 정리해놨어요. 원소 전기, 입사 강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원고적격 협의 소익, 원고적격 35조, 원고적격 협의 소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추주의 18조, 기간제한 20조. 그래서 38조에 보면 13조 내지 17조 다음에 18조가 없죠. 필요적 전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간제한 20조죠. 20조 준용 규정이 없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입증 책임 사정 판결 28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여부 판례 부정설이죠. 간접 강제 34조 여기 34조 규정이 없죠. 그래서 준용되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 취소 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제 교재 23번에 이제 이렇게 두 문자로 정리하는데 대원 기처집 심사 위헌기. 그래서 대상적격이 이제 2조랑 1호의 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는 처분은 자기인데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2조랑 1호가 아니라 2호의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의 조문에 해당하니까 잘 나오는 것이고 대상적격 그게 이제 원고적격 여기 36조와 관련되기도 해요. 36조의 원고적격과 관련되기도 하고 대원 기처집 기간 제한 20조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처분 변경 소변경 22조 준용될 수가 없죠. 집행정지 23조 2항이야. 처분을 정식시키는 거라서 당연히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리에 있어서 실적 심리설, 절적 심리설. 그다음에 심사 사정 판결 준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분이 위법하지만 기각해서 처분을 유지시키는 거니까 28조 없고요. 그다음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 그다음에 형성력이 이제 협의의 형성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준용될 수가 없어요. 그건 조문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속력 30조가 준용되긴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기속력 이게 이제 특정 처분 의무냐, 응답 의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송의 경우에는 이제 3조죠. 3조 2호죠. 3조 2호. 여기 당사자송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인데 취소송과 다른 점 예컨대 취소송의 피고는 A 행정청이지만 당사자송은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 법 주체가 국가 공공단체, 법 주체를 피고로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는 것이 39조부터 44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이 있는데 차이나는 점들 이제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당사자송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 테마는 이제 항고송 취소송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민사송과의 구별이에요. 민사송과의 구별. 그래서 3조로 가보면 여기 3조 2호의 당사자송이죠. 당사자송 크게 가장 키워드가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가 하는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인데 한쪽 당사자 예컨대 의무자가 피고되면 의무자의 받는 말이 권리자잖아요. 그래서 권리자가 원고가 되는 소송.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로 하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송이죠. 그래서 이 당사자송은 크게 조문상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
그 다음에 그 밖에 즉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에요. 그래서 당사소송에서는 이제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핵심 테마이고,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위법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설에 의할 때 손해배상 법률관계, 즉 손해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할 때, 그다음에 돈을 납부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컨대 세금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심판 거쳐서 소송 간다. 근데 얘를 이제 만약에 납부까지 했다. 3월 2일 날 납부까지 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위법하다면 위법한 처분, 이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 소송이고, 그래서 이제 납부 의무를 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 2천만 원 손해라고 하죠. 손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손해. 그 손해에 대한 소송이 행정상 손해배상, 다른 말로 이제 국가배상 소송인데, 이게 정확히는 국가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 등이 이제 법 주체라면 국가 등은 예컨대 2천만 원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갑은 2천만 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 의무 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인데, 다설에 의하면 얘를 공법상 법률관계, 즉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소송으로 이해하고, 다만 판례는 얘를 이제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소송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예외적으로 판례는 얘를 사법상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니까 민사소송. 그다음에 반가로 2번에 위법한 처분의 반대말이 적법한 처분이죠. 적법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 아니라 적법한 수용조결 처분 있게 되면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부는 손실이죠. 그래서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소송, 이게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게 다설. 다만 이제 판례 주된 입장은 사법상 법률관계 민사소송으로 봤지만 최근 하천법 손실보상 공법상 법률관계로 봐서 이제 당사성이다, 이런 흐름이죠.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위법한 처분이든 적법한 처분이든 원인으로 하는 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항소송 취소송이고, 그로 인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위법한 처분 때문에 발생 원인이 공통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처분과 관계없이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대표 선수가 공법상 계약, 이게 아주 가장 유력하죠. 올해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신분, 지위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공법상 계약. 그래서 건대 판례에 의하면 지방 전문직 의사 채용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고, 해지 무효인 소송, 시립 합창단원 모형단원 채용 계약 해촉 무효인 소송, 이런 것들은 공익, 서울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그 다음에 공공의료 보호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니까 판례에 따르면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다. 다만 이제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사자 소송에서 핵심 테마다. 즉 여기 요 파트, 즉 공법상 법률관계냐 사법상 법률관계냐. 그래서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당사자 소송의 핵심 테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소송과 다른 점들은 별도로 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이제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허가 사례도 있지만 요 돈, 세금 또는 과징금 사례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이런 거를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얘기, 허가, 처분, 얘는 공권력의 행사. 예컨대 이렇게 허가 나왔다. 허가, 임금주민 의력에 침입적이다. 얘가 위법하다.
그럼 얘를 없애는 소송은 이 자체를 없애달라는 취소소송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법률관계가 다른 소송인데 다설에 의하면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기 때문에 건축주 갑이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해도 마찬가지죠. 거부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취소소송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 소송이고, 단 얘네들 위법할 때, 그 다음에 돈 1,000만 원 부과하고 만약에 납부까지 있었다. 근데 얘가 위법하다 하면 이제 국가가 부당한 이득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이제 취소소송, 처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 2,000만 원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그 다음에 1,000만 원 납부된 돈 달래는 소송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다. 다소에 따르면 위법한 과세 또는 과징금, 부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당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사례, 그다음에 돈 납부한 사례,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이 조문으로 딱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조와 관련된 내용. 이게 법에 처분이 단순히 위법이면 취소성, 처분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확인 소송. 이건 공권력의 행사, 침입적 처분 또는 거부 처분, 이 처분이잖아요. 이 처분이 자귀란 말이에요. 이 자귀에 대한 소송이 취소송이고, 건축주갑이 허가 신청인데 허가도 안 나오고 거부 처분도 안 나오고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 그럼 부작위죠. 이 부작위에 관한 소송이 부작위 확인 소송인데,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항고소송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항고소송인데, 요 거부와 관련해서 거부를 없애는 거는 건축주 갑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주 갑은 수익적 처분인 허가를 발령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부를 없애달라는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은 거부가 없어짐에 불과하고 갑이 원하는 허가가 안 나오니까, 또 부작위는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데 불과하니까, 수익적 처분, 거부나 부작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제수단은 강남구청장이 허가 발령 의무가 있으니까, 기속행위일 때 허가 발령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허가가 처분이죠. 이 처분 발령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소송이 이제 본질적 구제수단이다. 근데 그게 법에 정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인정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이고, 판례 만약에 법원에서 허가를 발령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 이 건축법을 법원이 집행하게 되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형식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이제 부정한다, 이런 흐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근 주민 의뢰 입장에서는 침입적 처분 허가 발령되기 전에 4월 1일 날 허가가 발령된다. 그럼 갑에게 허가가 발령되기 전에 허가를 못하게 하는 소송, 즉 강남구청장에게 허가 발령, 갑이 철근 빵개밖에 없으니까 아파트 지을 때 강남구청장에게는 허가 발령하지 않을 의무, 부작위 처분 부작이죠. 처분 부작위 의무가 있으니 그걸 이행해달라라는 소송이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는 예방적 부작위 의무 이행 소송이에요. 처분하지 않을 의무 이행 소송. 요 처분을 할 의무의 반대말이죠. 그 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조문이 없으니까 법정 외 항고소송으로서 또는 무명 항고소송으로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판례에 의하면 권력분리 원칙에 반응으로 부정된다. 또 이제 의무행소송과 관련된 가구제수단은 건축주 갑이 6월 1일 날 임시허가를 받아야 돼요. 임시허가, 이게 가처분 또는 임시처분이죠. 이런 수단이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이 임시허가를 발령하게 되면 역시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부정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방적 금소송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인용 판결이, 그 사이에 이제 갑에게 허가가 발령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갑에게 허가를 발령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처분. 여기 이제 의무 예방적 금지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짝꿍이, 그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 부정설. 그래서 법정 외 항고소송은 이제 침입적 처분과 관련해서는 침입처분 발령 전에 주된 본안 소송이
예방적 금지성의 인정 여부, 그와 관련된 가처분이 예방적 금지, 가처분 준용 여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부작위와 관련된 본질적 국제유산이 수익적 처분 반려 의무 이행소송, 그와 관련된 가처분이 의무행 가처분인데 그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다. 그중에 이제 요 예방적 금지성의 인정 여부는 22년에 떴었죠. 22년에 주된 테마이고, 참고로 요 가처분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8조 2항이 있어요. 8조 2항에 민사 집행법의 가처분 규정이 있는데 이걸 준용할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 외 항고성의 인정 여부는 4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가처분의 준용 여부는 8조 2항, 4조, 428, 8조, 10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3조 1호와 2호가 이제 주관적 권익구제 수단,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주된 것이고, 3호나 4호의 민중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잘 안 나와요. 여하튼 요거 위주로 해서 당사자 소송까지 허가나 세금 부과, 과징금 이런 걸로 쭉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4강에서는 이제 행정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